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통신 조회를 가지고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말이죠, 전수조사를 했더니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통신 사찰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조회와 사찰과는 하늘과 땅 사이죠. 자, 그럼 법원이 사찰하라고 영장을 내주겠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야, 이런 민주당 정말, 이거 민주당 이제 비판하는 것들이 아주 질려버렸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자기네들도 공수처에서 자기네가 여당일 때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통신사찰을 한 바 있어요. 예, 그때는 합법적인 말하자면 조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은 이제 심지어 말이죠, 윤 대통령의 블랙리스트가 나왔다, 요렇게까지 지금 프레임을 짜서 악랄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번에 저도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호남, 지금 이제 그 대표, 기획청 경선이 끝났잖아요. 문제는 바로 뭐냐. 호남 민심이 싹 다 등을 돌렸다. 그래서 이 호남에서 특히 말이죠, 이 권리당원들의 투표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이재명이 이 적자, 당연히 아니죠. 이거 뭐,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성지라고 볼 수 있는 호남에서는 이재명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 결과가 저조한 투표율로 나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투표율도 낮고 득표율도 확실하게 낮아졌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이제 뭘 볼 수 있느냐? 자, 우선 당신과 민심의 현격한 괴리 현상, 그리고 호남과 비호남과의 현격한 괴리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호남에서 지금 인정을 받지 못하는 민주당의 지도자 선거하는 거 봤어요. 벌써 대선 앞두고, 그리고 이제 이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방탄의 벽은 이제 살살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방통의 현장 검증이 있었고, 9일 날은 그 방송 장악 청문회를 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달 중으로 이제 국정조사 하겠다, 이렇게 지금 쫙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이죠, 이인숙보다도 더 아주 제대로 싸운 김태규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번에 그거 보면 방통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최근 임명한 고위 이 관리들 중에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김태규 부위원장도 만만치 않잖아요, 전투력이. 아니 뭐 전에 김명석하고 확 제대로 싸웠지 않습니까? 추미애하고 이런 인간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발탁이 돼서 권익위로 갔는데, 이 방통위는 법률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강인 부위원장이 아웃이 되면서 김태규를 투입했어요. 제대로 오늘 방통위원들 싹 다 몰아붙여버렸어요. 아주 제대로 딱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고성이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해서 최민희는요, 이진숙 청문회에서 제대로 청문회를 정청래 같이 싹 제압을 못했다, 이래서 지금 민당 개딸들이 난리가 났고, 오늘 현장 검증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거 잘만 하면 최민희,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뭐냐. 최민희, 네가 말이야, 추미애가 윤 대통령 대통령까지 시켜두듯이 최민희, 네가 지금 이진숙이를 갖다가 대권 반열에까지 오르게 됐어. 너 책임져야 돼. 요러한 지금 내 반발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민희 집 앞에서 오물투척하고 난리를 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DMZ에서 지금 이제 북한이 말이죠, 김정은이가 대대적으로 이 이동식 발사대 250대의 차량을 갖다가 배치했어요. 요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여러분께 제가 이제 간략하게 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자세하게 자료 화면을 통해서 좀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바로 누가 못된 버릇을 가르쳤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못된 버릇을 김정은한테 가르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요, 앞으로 한 15분에서 20분간에 걸쳐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우선 지금 이제 통신 이 조회, 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요, 이 통신 조회의 지금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민주당에서 말이죠, 요거를 윤석열 대통령의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짜가지고 공격하려고 전수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1차 취합을 해봤더니요, 이재명이하고 추미애를 비롯해서 139명이 통신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총 사찰 건수는 149건, 이 중에 현역 국회의원이 19명, 전직 국회의원이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진이 68명이고요.
당직자가 43명, 그리고 전 보좌진과 당직자 7명도 통신 조회를 당했다.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이제 언론에 이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블랙리스트 정권이다. 요런 프레임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이제 전에 문재인,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블랙리스트, 뭐 이 감옥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고위공직자들. 그런 것처럼 이게 불법 정권이야. 그러니까 탄핵해야 돼. 모든 것을 항상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 민주당의 큰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제 이슈화 시킬 때, 공론화 시킬 때 이거는 전부 기승전 탄핵, 기승전 조기 하야. 여기로 연결시키면 딱 맞아요. 모든 비판은 거기에 방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신 조회가 아니고 통신 사찰, 그리고 이제 통신 사찰 정도가 아니고 이건 블랙리스트 사건. 그래서 계속 워딩을 강하게 뻥튀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기네들이 통신 사찰을 한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예. 자, 그래서 이 통신 조회와 관련해서 말이죠. 제가 이제 이미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정상적인 통신 조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통신 조회를 왜 7개월 후에야 지금 이거를 갖다가 뒤늦게 통보를 해줬냐? 이게 사찰이 아니냐? 요렇게 지금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도 2021년도에 공수처에서 통신 조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중앙지검에서 조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성윤이 황제 조사하고, 왜냐면 이제 공수처에서 아주 그 공수처장 차까지 내보내가지고 이제 VIP 황제 조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 요런 걸 가지고 이 통신 조회를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이 김만배, 그 다음에 이 신학님, 요런 대선 개입, 요런 조작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요 인간들을 갖다가 이제 조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언론인, 민주당 보좌관, 전현직 의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여 명. 자, 그런데 이번에 이거는요, 이게 조회 내용은 가입자 이름 정도밖에는 확인하는 거예요. 통신 내역을 조회한 것이 아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예 통지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7개월 후에 통지를 해줬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윤석열은 이제 우리 우쪽으로 돌아섰으니까 이거 완전히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요거를 민주당이 써먹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친 사람이 됐으니까 윤석열 정권이 조회를 했으니까 현 정권이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은요, 이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다. 예, 그 당시에 요렇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다. 그러니까 아주 악랄한 워딩이라는 워딩은 전부 다 지금 동원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 의도는 이미 제가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통신 조회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열불이 났습니다. 7개월 후에 통지해 준 것은 증거 인멸의 우려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이건 통신 사찰이 아니라 통신 내역에 대한 조회일 뿐이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당당하게 받았다. 그리고 단순하게 통화한 상대방의 가입자가 누구인지만 조회를 했다. 예, 조회 대상자들의 통화 기록을 본 것이 절대 아니다. 이름 정도의 가입자 정보만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자 조회 결과 사건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이는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수사 대상에서 뺐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총 139명의 통신 조회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말이죠. 지금 이제 민주당 이 전대가 다 끝났는데, 이 끝났지만은 이재명한테는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게 왜 그러냐. 이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현격히 낮았고요. 첫째로는 참여율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이재명은 적자도 아니고 또 왜 연임을 하느냐.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인간이. 요런 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전체적인 이제 투표율을 보면, 권리당원 투표율을 보면은요, 전북에서는 84.79%, 그리고 광주에서는 83.61%, 광주에서 최저치가 나왔어요. 광주 사상 최저치가 나왔고, 그리고 전남은 82.48%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낮아진 것이고, 그리고 김두관의 경우에는요, 전북에서가 14.32%, 광주가 14.56%, 그리고 전남은
15.66%가 나왔어요. 그래서 김두관이는 올라가고 이재명은 떨어지고 이게 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호남 지역에서의 득표율만 보면은 86.97%, 그리고 김두관이는 11.49%. 그래서 지금 이 호남 지역이 말이죠, 이재명의 누적 투표율을 갖다가 갉아먹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난번 총선 때 이 호남 지역에서 이 조국 비례대표 45.5%고 민주당은 38.1%가 받았잖아요. 요때부터 이재명에 대한 적자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드러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번 전대에서 요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아주 속으로는 말이죠, 아주 부글부글 끓면서도 잠을 못 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호남 역풍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광주, 전남, 그 다음에 전북, 요런 이제 투표율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이렇게 낮다라고 하는 것은 DJ하고도 다르고 노무현이하고도 다르고 문재인하고도 다르다. DJ, 노무현, 문재인은 적자성을 인정해줘서 지지율이 그래도 제법 나왔는데, 이재명이 너는 안 돼, 사실상의 비토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는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초비상사태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선일보 칼럼이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윤태곤 정치 칼럼니스트인데, 더모아 지금 분석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죠. 제목이요, 이재명은 왜 민심을 외병하고 성벽을 쌓느냐. 자, 그래서 이 조선일보 정례 칼럼을 쓰고 있는데, 이분도 글을 아주 잘 써요. 요즘은 보니까 이 평론가들이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글도 잘 씁니다. 자, 그래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하고 이렇게 이제 권리당원들 여론조사를 보면은 하늘과 땅 사이다. 그래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이제 민심이고, 그 다음에 권리당원이 이제 당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심에서의 이 최근에 이재명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이 44.9, 그리고 김두관은 37.8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7%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당내 권리당원 투표를 해보면 9대1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거를 무시하고 있어요. 외면하고 있어. 왜? 재판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 당심이 9대1로 가는 걸 가지고 방탄벽을 쌓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재명이가 제대로 민주당을 끌어갈 수 있겠느냐? 예, 아니올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왜냐? 이렇게 민심과 당심의 괴리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피로도가 높아지면 다시 또 괴리도가 더 높아지고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지지율은 떨어진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재명 1급 체제가 결국 강하게 강하게 지금 체제가 구축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게 무너지는 전조나 마찬가지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이라는 거 합니다. 자,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보면 이런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큰데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명명천가를 부르고 있는데, 요 얘기는 결국 뭐냐? 방탄 쌓는, 예, 그러니까 이 현실을 외면하는 참 이상한 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대 때 9월 10월이 되면 이재명에 대한 이 정치적인 국면이 다 달라질 거야, 이렇게 주장한 것은 결국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발언 속에 이재명이가 왜 이러는지 미스터리 해답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결국은 방어 태세를 굳히겠다는 이재명의 의견이지만, 결국 한동훈 얘기대로 이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러한 경고 그리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건 이제 민심 흐름, 호남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호남 민심의 결과는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10월 달에 말이죠, 재보궐선거, 지금 군수선거가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이제 조국은 후보를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후보를 내가지고 비례대표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조국당이 이기듯이, 만약에 요 재보궐선거에서 말이죠, 곡성 영광의 군수선거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조국당이 이겨버리면 이재명은 운명이 끝나게 된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호남 민심의 급격한 변화, 그러니까 이재명을 내치는 쪽으로 지금 호남 민심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방통의 오늘 현장 검증인데요, 요거 오늘 완전히 정말 망신을 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사진을 몇 개 이제 보여드리면, 자, 우선요, 이게 이제 방통, 저 앞에 앉아 있는 게 최민희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태규
부위원장이 지금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이런 게 다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방통위 이제 회의실인데요. 여기 최민희가 말이죠. 지 멋대로 이거 반드시 현장 검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야 합의로 와야 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 의견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와버린 거예요. 우리 여당은 전부 다 불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이진숙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지금 현장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월권이고 관례도 어긋난다. 한마디로 무식한 것이죠. 그래서 방통의 직원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자리에서부터 절차적으로 오늘 현장 검증하는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데다가, 그리고 실제 현장 검증하는데 그 위원장이 지금 탄핵이 돼서 직무를 수행하고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부위원장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고 무조건 하고 앉아서 지금 현장 검증을 진행해 한마디로 싸가지 없고 무능하고 무식하다는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도도하게 이 김현 악질범 요렇게 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말이죠. 차는 에어컨 아주 빵빵 틀어지는 차죠. 타고 와서 이제 회의장으로 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일대 지금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고성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김태규 의원도 이거는 불법 이 현장 검증이다. 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겠다라는 지금 입장까지 보였고요. 지금 이제 이 국회법에 따른 검증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거 무슨 소리냐? 이거는 절차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고발하겠다. 그리고 왜 이 방통위 부하 직원들한테, 왜냐하면 오전에는요 김태규 지금 부위원장이 지금 이제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방송 사법 요거 거부권 결의가 의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무 대행으로 이제 가서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회의를 못 하고 오전에는 사무처장이 대신 요거를 이제 대응을 했는데, 사무처장도 아주 거기 직원이니까 얼마나 잘겠어요. 사무처장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뭡니까? 지난번에 2명이 의견한 거 이거 불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불법이기 때문에 인선 관련 자료를 내놔라. 이거 개인정보잖아요. 이거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선과 관련된 자료, 이거는 이제 비공개 자료로 얼마든지 지금 이제 방통위에서는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왜 현장 검증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잘나고 그러니까 불법을 근거로 해서 현장 검증하는데 그 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불법으로 채증된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 안 하는 거나 똑같아요. 예. 자료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처장도 줄 수 없다. 버티지. 김태규 부위원장도 줄 수 없다. 그러면서 김태규 부위원장 이거 수십 명씩 몰려가지고 뭐 하는 거냐? 세과시 하는 거냐? 예. 요렇게 해서 지금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과라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수십 명씩 몰려왔다. 요 얘기는 이제 사과한다. 이렇게 김태규가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직원들도 부글부글, 그리고 김태규도 부글부글.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말이죠. 요 직무 대응은 현장 검증 그리고 9일날 있게 되는 청문회, 요거는 위법적 요소가 많아서 필요하면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 강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당이 현장 검증과 자료 열람 목적으로 와서는 야당이 말이죠. 여당이 없는 가운데 불법적 상임위를 열어서 협의가 아닌 질의를 하며 증언을 청취하려는 이런 것은 행정부의 권한과 권위를 침범하는 것이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헌재의 탄핵소추 심판, 그리고 박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된 가처분, 이러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피고발인들을 데려다가 놓고 치조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절대로 나갈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리고 절차와 형식의 미흡으로 인해서 정당한 증인 소환 절차라고도 보기 어렵다. 그래서 당일 별도 예정된 일정도 수행해야 된다. 절대로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오늘 또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이제 이 방통의 고위 관계자들도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런 현장 검증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이제 이 김태규 부의장이 없을 때 자료를 내놔라. 그러니까 인선, 박문진 이사 선임 관련 자료를 내놔라. 이거 줄 수 없다. 법에 따라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완전히 난장판이 됐고요. 우리 김태규 부위원장 아주 이 반응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이
대응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또 이게 이제 과방의 야당 의원들 이제 악질이 누굽니까? 바로 이제 김현, 그 다음에 김무영 이런 사람들이 왜 자료를 못 주냐 해서 난리를 쳤지만은 절대적으로 이제 비공개 자료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 관련 규정에 말이죠. 국가안전보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원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는 비공개 회의록과 속기록은 공개하지 않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회 확인 절차 후에는 이 공개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 의원들이 참석을 안 했으니까 위원장 측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공개하라고 해도 공개할 수 없는 게 관련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요것 때문에도 충돌이 굉장히 심했다. 그래서 이 김태규 직무대행은요, 여기는 방통위 청사이고 청사의 기본적 관리권은 내게 있다. 피감기관 청문 받듯이 검증하는 것은 안 된다. 굳이 드릴 수도 없는 자료를 왜 보겠다고 왔냐? 자료는 권한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 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 자체, 그러니까 이제 현장 검증 회의 동의할 수 없고 지금 질문할 자세를 갖추신 거나 수십 명을 끌고 와서 이러면서 격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무슨 깡패냐? 이런 취지의 거친 발언까지 와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민희가 뭐라고 했냐면 국회법에 따른 검증이고 지원감정법에 따라서 검증을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과를 요구했고 김태규 직무대행이 해당 발언은 취소하고 사과하겠다. 죄송하다. 그래서 이 실랑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김현을 비롯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 사무처 방통위 직원들한테 뭐 자료 갖고 와라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니까 함부로 지시하지 마라 우리 직원한테. 요렇게 김태규가 딱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종면이가 말이죠. 우리가 공부를 왔는데 태도가 바르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면서 또 설전이 계속 진행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당일 이사 선임하는 날 그 회의 진행 과정과 투표 방식에 대한 질의, 그리고 또 자료 제출 요구, 요것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오늘 말이죠. 완전히 난장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 김정은이, 자, 요게 지금 이제 이 DMZ의 텔 이동식 발사대 250대를 설치하는 날, 요 김정은이가 연설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텔 이동 발사대를 실은 자동차요. 바퀴가 6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차량들이 250대니까 얼마어마하게 많은 것이죠. 요거. 자, 이렇게 많아요.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또 한두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250대 발사대가 이제 전방에, 최전방에 이제 배치한다. 그러면 요게 한 발사대에 4개의 탄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0개 곱하기 4 하면 1000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이 공격 능력을 갖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북한이 여기에 이제 발사한 것은 근거리 미사일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미사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에 이제 전술핵까지 탑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 전술핵이 여기 근거리 미사일까지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돼 있을 거냐, 경량화돼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전문가들에 따라서 지금 긍정과 부정, 양쪽 아직은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이번에 이제 요 배치된 것은 일종의 기존에 이제 장사정포도 있잖아요. 장사정포도 있고 자주포 170mm, 240mm 방사포 같은 장사정포하고는 위협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히 대응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한꺼번에 1000발을 싹 다 쏘아버릴 경우에 우리가 요격체계가 있느냐? 이런 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데 이제 러시아한테 무기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기 수출 문제 때문에 이 정도는 능력이 가지고 있고 검증이 되어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과시하려고 대량 생산하려고 요거를 지금 김정은이가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도 그거겠지만은 양수겹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한국에 대한 공격 능력 요거를 좀 과시하려고 하는, 그래서 한미 양국 간에 지금 이제 핵 공유 협정과 비슷할 정도로 지금 핵 기획 그룹이 이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면 대응하는 측면도 상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서 저는 시종일관 말이죠. 전술 핵무기는 반드시 갖다 와야 된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미국의 이제 보수적인 그 싱크탱크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헤리티지 재단인데, 최근에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한 이 정책 연구 검토 요 동향을 보면은 한국의 지금 상황에서는 전술 핵 무기의 재배치가 굉장히 기묘한 시점까지 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